자, 프린트물 드리는 것도 진술, 충미 모든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낮에 참 제가 아까 잠깐 한 1시간 반 정도 이 대화가 좀 있었다고 안 했습니까? 아까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 이제 가까운 친구분이시래요. 그래갖고 나이도 많지도 않았는데 이제 한 50대 후반쯤 되신 분들인데 그 하여튼 뭐 반지 뭐 손가락 이 극소로 큰 반지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그런 거 하고 막 목걸이도 큰 거 굵직굵직 큰 거 이랬는데 그래 친구니까 왜 그러냐고 이렇게 액세서리를 하려면 좀 보기 좋게 깔끔하게 이래 뭐 하지 왜 그렇게 막 진짜 이 한 80 넘은 노인네처럼 이렇게 막 하느냐 이러니까 그 철학관에 보러 가니까 금기가 부족하니까 그런 걸 봐야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기라 그래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당연히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그저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 과연 그렇다고 해서 그 없는 금기가 채워진다? 나는 이제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다. 나도 과거에는 그래 했어. 당연하죠. 이제 그런 기운이 있는데. 근데 자꾸 보면 그 금의 기운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금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면 물론 그것도 이제 뭐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늘 하잖아요. 뭐 속옷을 몸에 붙었는 거, 뭐 금의 색깔은 흰색, 흰거 반스 속옷을 입고 이런 얘기들이거든. 그래 흰 반스, 흰 속옷을 하면서 금반지를 뭉티기로 된 거 끼고 뭐 쇠붙이를 많이 하고 이거잖아요. 그럼 그래 함으로 인해서 금의 에너지는 금이 없다라는 뭡니까? 분별력이 약하다는 거잖아요. 금이 없다는. 금기가 가장 장점으로 친다면은 확실하다. 끊고 매점이. 그죠? 또 유유부단하다. 단점은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없다라면은 맺고 끊고 맺고 함이 또 이런 게 잘 없으니까 그러면은 좀 그러한 반지를 끼고 흰 반스 입으면 끊고 맺고 잘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래서 용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용이라면, 그게 명리적으로 용신이라면 써야 되는 거죠. 쓰지도 안 하고 그냥 결과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 게 기억나는데 그러면은 뭐 금이 오면은 가만히 뭐 기도를 하면은 들어준다는 또 얘기가 맞나 안 맞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지지에 있는 글자들이 지지 우리가 천지가 어떻습니까? 천수상지수형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혜는 지지가 순환하는 어떤 이치에 의해서 하늘의 기운이 계속 달아붙잖아요. 그죠? 그래 내가 기도를 하면서 어느 때 먹혀지더라는 기도를 용 썼다는 얘기잖아요. 기도한다고 내가 뭔가를 갈구하기 위해서 용 썼다라는 거잖아요. 용 썼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언제 들어주더라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를 시작하면서 그걸 갈구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없는 것이 하늘의 기운에서 뭔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 변화하는 이 우주 변화 원리죠.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이래 알아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하는 얘기는 명리를 통해서 하는 거로 용신을 찾아서 내한테 50만 원씩 주고 배우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용신이 뭔지 알면은 그걸 용 써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떤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꾸 주변에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 얘기가 거의 지금 연초가 되니까 전부 그 얘기들이에요. 전부 그 얘기들. 그래, 그 틀린 거는 아니지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 하는 거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 그걸 채워라. 그래서 내가 이익이 되겠다면 당연히 채워야죠. 그죠? 많다라면 내가 그 기운이 많으니까 많은 걸 자꾸 쓰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오버하게 되고, 그죠? 오히려 그래서 실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자제하고, 부족한 걸 채우고,
그러니까 뭔가 중용을 이루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요즘 연초가 되니까 너무 이제 그런 게 많이 들리니까 제가 말씀 한번 놓아봤으면서 드린 겁니다. 자, 지금 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프린트물을 참고하시면 진술충미의 토의 충은 충돌하는 것이어서 발동하는 것이다. 제가 조금 전에 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좌우묘유의 충은 충극하여 부서져 없어지는 것이다. 충극이 생상극의 목과 묘유, 그죠? 목과 금극목하는 그런 관계, 수극화하는 관계,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술충미는 토로서 묘 또는 고를 말한다. 제가 묘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입고는 참고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것이고, 그 다음 긍정적인 의미죠. 창고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언제라도 꺼내 쓸 수 있고, 그 다음 입묘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묘는 묘지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라는 거죠. 그 기능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고는 내가 속에 갖고 있으니까 언제가 또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는 삼합의 고를 말합니다. 삼합. 자, 볼게요. 삼합은 자, 인, 오, 술이죠. 자, 오화는 여기 인의 지장간의 병화라는 화가 있습니다. 그죠? 화가 보이지 않게 땅 속에서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정점이죠. 오화에서 정점이죠. 오화는 천간에서 정화를 말하죠. 그래서 언제 화가 마무리되노? 술에서 마무리되죠. 생왕, 고. 창고에 들어간다면 화는 인에서 만들어져서 오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술에서 창고에 들어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화가 여기 있죠. 그래서 술은 삼합의 운동성에서 화의 고지이다. 창고. 엄격히 따지면 화가 아니고 정화, 음화의 고지이다 이 말입니다. 음량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술은, 그럼 묘는 야들의 묘가 12운성의 묘를 말합니다. 그 묘자리란 12운성의 묘를 말합니다. 12운성의 묘란 절태양생 녹대근황 세병사묘, 병들고 죽어서 묘로 들어가고, 묘로 들어가기 어떻습니까? 병들고 죽어서 묘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에너지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표현은 어떻습니까? 묘지로 들어간 것처럼 기능이 작용이 죽었다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라는 겁니다. 술은, 묘지는 병화에 이 화토가 동조하니까 화는 음화에는 고지가 되고 양화에는 묘지가 된다. 다시 야들의 묘지잖아. 그죠? 그러면은 술이란 글자가 있으면 또는 술년이 오면, 그죠? 술이 있으면 요 정화의 거는 창고에 보관하고 겨울로 넘겨주긴 하지만 요 병화는 술에 의해서 그냥 들어간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죽어서 묘로 들어갈 좀 기능이 상실되고, 따지고 보면 술이라는 글자는 화의 묘 또는 고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묘의 상황과 고의 상황을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 거죠. 그래서 다 음의 것의 거는 고가 되고, 창고에 고가 되고, 양의 것에서는 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노와 고의 형태는 또 야들은 고는 또 써여지거든. 수시로 충에 의해서 형에 의해서 써여집니다. 묘는 죽어서 땅속으로 들어간 것을 말하고, 그래서 작용력의 정지, 동작 그만, 움직임의 상실, 이제 이런 걸, 그래서 다른 기운에 의해서 밀려난 상태다라는 거죠. 다른 기운에 의해서 밀려난 상태다. 그래서 양간과 음간이 틀리다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12운성의 묘자리를 말한다. 그 다음에 해당 천간에 육친을 잡아 넣는다는 의미다라는 거죠. 육친을 잡아 넣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화가 과야, 관이 양. 화가 관이면 어떻습니까? 관은, 자, 임수라면, 요게 이제 정관일 것이고, 아니면은, 개수라면 요게 이제 편관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을 정편에 의해서 잠시 집어넣었다가, 야는 어떻습니까? 야는 그냥 기능을 못하게 그냥 있는 그 상태에서 이 창고 안에 잠시 보관, 요거는 그대로 또 써야지거든요. 그대로. 그 야는 완전히 이 다른 거에서 내가 이 경쟁에서 밀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인사신의 생지는 묘를 보면 임묘하려고 하고, 좌오묘유 왕지는 묘를 보면 반합을 이루고, 그래서 합국의 관계가 되므로 묘를 논하지 않는다. 그러나 좌오묘유는 신약하면 그래도 임묘한다. 자, 무슨 말인지 말씀드릴게요. 인사신에는 묘를 보면 임묘하려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인사신에 인이란 글자는 인사신에는 인사신의 묘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 양목이죠. 요거는 양목의 묘는 어디 있습니까? 간목의 묘는 미토예요, 미토. 간목의 묘는, 간목의 묘는 미토가 되고, 이런 거죠. 인사신해라고 해서, 이는 축토의 묘가 아닙니다. 이 묘가 아니에요. 지금 묘자리라 하는 건 12운성은 천간의 글자가 어떤 지지 상황에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간목은 미토를 보면 임묘하려고 하고, 기운이 이거의 묘자리거든. 절, 태, 양생, 록대, 근황, 세병사묘거든요. 임묘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을목은 묘가 어디? 여기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음의 것은, 그죠? 여기 이야기는 음의 것은, 좌오묘유 음의 것은, 요걸 보면 어떻습니까? 묘는 반합을 이루고,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천간의 글자를 이야기했는데, 여기 이제 좌오묘유가 이제 임묘한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지금 이 글자들을 임묘라고 표현했는데, 이 글자는 임묘가 아닙니다. 또 지지의 글자들은 인호술 또는 사유축, 생왕고의 삼합의 고지만 있습니다. 고 12운성에서는 천간의 글자에 의한 지지에서 12운성의 그 기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인터넷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인사신해는 생지로 거의 천간의 글자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묘를 보면 임묘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이야기한다면, 자, 이런 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묘를 보면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만약에 인과 술이 만나면, 오가 없는 상황에서 인과 술이 만나면, 자, 없는 글자를 제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없는 노행은 갈구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없는 노행을 갈구한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의 막말로 얘기하면 구심점이 뭔가 없어졌잖아요. 우리가 단합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지향해야 될 목표점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 둘이 어떤 뭔가를 추구함이 있어야 되는데 구심점이 잡아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 그걸 갈구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거죠. 또 하나는 굉장히 유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너와 너 개와 범은 상당히 유정하다. 그러나 보면 야외 운동성으로 보면 왕성하게 활동도 못하고 바로 창고로 들어가야 되는 정리돼야 되는 환경이에요. 운동성으로 보면 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화의 것이 화에 왕성하게 피워보지도 못하고 시작을 했는데 꽃도 못 피우고 야를 만나니 바로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이거는 좀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묘는 아니다. 고는 이렇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따지고 보면 이거 조금 잘못 표현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는 창고의 개념은 보관, 정리, 저장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다. 양관과 음관은 동일시한다. 삼합의 입고지를 말한다. 자, 양감과 여기 고는 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화의 고지다라고 하거든요. 화의 고지다라고 하는데 이 화의 고지 이 의에 보면 이제 정화의 고지고 정확히 표현하면 정화의 고지고 병화의 묘지예요. 그러니까 고묘로 다 들어가니까 화의 고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은 다 고는 고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고묘가 다르다는 이제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술이 오면은 화의 고지다. 여기 오면은 또 뭡니까? 목의 고지다. 운동성이 뭐예요? 운동성이 해묘미니까 여기 이제 이 을목이 이제 창고잖아요. 해묘미 을목의 창고 고지로 들어가는데 간목의 양의 것은 어떻습니까? 묘자리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 그 오행이 다 들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표현해서 그렇다. 진도 마찬가지고. 진은 신자진의 운동성이죠. 그러니 자의 음의 개수가 창고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양의 수에 의해서 묘자리가 돼요. 양의 수는 왕성히 살다가 묘로 들어가는 상황이다. 이런 거예요. 이걸 이제 얘기.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은 삼합의 입고지를 말하는데 그 오행이 그래서 음간과 양간을 동일시한다. 한 오행을 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충이 들면 창고에서 재물을 꺼내 쓰는 객이다. 그 다음 계고 역할 형충 작용 시에 창고 열쇠가 열린다. 그래서 계고하다 열렸어. 창고 문이 열린다 이 말이고 진술충미가 없는 사주 대세운에 진술충미가 와서 천간과 합이 들면 창고에 재물운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주상으로서 진술충미의 지지를 깔고 있는 사람은 인생이 복잡하고 다사다난하며 상실과 획득 상황이 다이나믹하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계고란 그죠? 또 계고하면 또 인묘도 있죠. 계고 인묘 이런 그 말이 아까 내가 말씀드린 토의 충은 양토의 큰 태산의 충은 지진과 같았어. 표면에 있던 것들은 다 기어 들어가고 이걸 인묘하는 거죠. 묘로 들어가니까 인묘하고 또는 입고하고 그냥 그리고 양간이니까 인묘라고 표현도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창고에 가지고 있던 거는 개고 문이 열리니까 다시 위로 튀어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쓰여진다. 그래서 토의 충은 변화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를 말한다. 긍정적 변화는 어떻습니까? 긍정적 변화. 부정적으로 만약에 표면에 있던 것이 충에 의해서 입고가 되면 부정적으로 좋지 않게 내한테 자꾸 작용됐던 것들은 그로서 그만하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그 밑에 창고에 있는 것들이 또 부정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부정적인 것들에 쓰여져 있다면 아마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창고 문이 열리면서 긍정적인 것일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그죠? 그의 에너지가 전혀 없었다면 새로 뭔가 모르지만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또 새로 튀어나와서 쓰여진다. 그게 입고개고를 말한다. 그죠? 그 용어 단어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 진술충미는 그래서 만약에 진술충미가 지지에 제가 약속이 있으나 이또 무슨 공이 어제 서울에서 전화 많이 옵니다. 서울에서 02-031 그 어딘지 모르겠더라만 그래서 이런 상황 입고개고라고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진술충미는 사고지라고 하는데 이제 고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시죠? 또 묘지도 확실히 아시죠? 실자 입고 암신개고 뭐도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 이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이 실자 입고는 쓰여지고 있던 것이 입고가 되고 들어가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암신 밑에 있는 글자들 숨어져 있는 글자들은 다시 개고 문이 열리니까 쓰여지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제로 시작한다 이거죠. 실자 입고는 고장지 진술충미가 형충이 될 때, 그죠? 형충이 될 때 명에 이미 존재하여 드러나 있는 오행의 글자는 입고 땅속으로 들어가고, 자 기본적으로 자 우리 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여기 뭐가 있든 간에 이제 오행이 하나 이제 토의 오행이 있다고 가정해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진월에 태어났어. 예를 들자면 그럼 요 진이란 글자는 이미 을목과 개수와 무토를 갖고 있죠. 즉 갖고 있잖아. 지는 뭡니까? 지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이 양의 토예요. 그죠? 양의 토로 있는데 이 지 양의 토로 쓰여지는데 토는 변화무쌍한 게 또 양의 뭐 자일날 태어났다. 신자진에 또 반합이 돼요. 또 묘라는 글자가 뭐 토끼띠다. 그러면 또 이 묘진에 반합이 돼요. 그죠? 그럼으로써 지는 계속 묶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위에 뭐 무토가 있거나 토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 개수가 여기 을목이 있거나 개수가 있거나 그러면 쓰여진 거예요. 지금 여기 천간에 드러나 있다는 것은 내가 진토가 묶였든 어쨌든 간에 이래 있다면은 여기 있는 요것이 진에 있는 요것이 쓰여지고 있고 또 요 개수가 요래 쓰여지고 있고 진은 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화라면 뭐 병화라 가정하겠습니다. 병화면 여기 뭡니까? 식신이죠. 식신으로 쓰여지면서 어떠십니까? 요거는 어른 뭡니까? 정관이죠. 정관. 그죠? 정관으로 쓰여지고 있고 아니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요게 정관이잖아요. 그죠? 근데 막 가만히 계십니까? 요게 정관이잖아. 또 요거는 정인이죠. 맞죠? 요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인은 글과 학문을 내가 잘 쓰고 있고, 그죠? 식신을 통해서 또는 그 정관이라는 것을 내 바로 옆에서 잘 쓰고 있다. 굉장히 이 의진과 그죠? 글과 학문의 어떤 하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와 그다음에 정관의 반듯함, 그죠? 의심과 반듯함, 목은 뭡니까? 인자함과 이거잖아요. 관은 나를 통제하니까 얼마나 예의가 바르겠습니까? 이거잖아요. 이런 건 평소에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술에 의해서 충이 되면 실자 입고 조금 전에 쓰여지고 있는 실야들이 입고되고 들어가고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가 평소 쓰여지으니까 이제 튀어나올 게 없잖아요. 이래 두 개 다 쓰고 있었다면. 그런데 요 하나만 있어. 하나만 정인을 쓰고 있어서
그러면 글과 학문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상당히 그 성격적으로는 인자함을, 남들이 보면 어떻게 참 인자하다, 학자 같구나 이거잖아요. 천간에 띄워놔. 그걸 내가 평소 쓰고 있는 거죠. 쓰고 있는데 충이 딱 때려버렸어. 그러면 야는 다시 들어가야, 창고로 들어가야 되죠. 입고하고 이 말이죠. 입고되고 본래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있는 게, 여기 안 쓰여진 게 요게 튀어나와서 쓰여진다 이 말입니다. 쓰여진다. 요게 실자 입고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암자 숨겨져 있는 거, 암자가 개고 물이 열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당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암신개고도 지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술충민은 운에서 형충이 될 때 입고 개고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충미충은 음토로서 땅을 파서 보석을 일궈내는 것처럼 오히려 발복한다. 자, 양토의 큰 변화와, 그죠? 근데 길흉 발복은 이건 이제 암신에 있는 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제 우린 지장간이죠. 여기 있는 글자들이 나무에서 잘 쓰여질 효용 가치가 있을 때도 있고 또 효용 가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 효용 가치가 있거나 없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이 유용하게 잘 쓰인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인 것은 아니죠. 지금 여기 이제 충미충은 음토예요. 충미충은 음토라서 땅을 파서 보석을 일궈낸 것처럼 발복한다라고 되는데, 무조건적인 발복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들이 끈에 화개가 될 때, 물이 열렸을 때, 개고가 될 때 정말로 그게 희용에 해당되면 굉장히 이제 발복한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잘 쓰여지고 못 쓰여진다는 건 뭡니까? 위에 내 천간에 있는 글자들과 이 튀어나오는 이 글자들이 오행상생하거나, 그죠? 또는 합의되거나 관계가 있을 때 잘 쓰여지고, 근데 내가 튀어나오려고 더 했는데 그를 극하는, 억누르는, 놀부짓하는, 만약에 개수가 튀어나오는데 기토가 있으면 토국수 하잖아요. 억누르게 되잖아. 무토가 있으면 무게합으로 해서 더 쓰여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을목이 튀어나오는데, 을목이 개수가 쓰고 있었고 충이 반대로 개수가 쓰고 있었고 충에 의해서 개수가 들어가고 을목이 튀어나와야 쓰여진다. 그런데 을목이 옆에 대가리 싹 내밀어 보면 신금이 있어. 어떻게 했습니까? 싹둑 잘리잖아. 신금한테 쏙 들어간다는. 그러면 쓰여질 수가 없다. 그죠? 경금이 있으면 같은 금이라도 을경합에 의해서 잘 쓰여진다 이 얘기입니다. 잘 쓰여지고 못 쓰여지고 그런 얘기다. 그래서 못 쓰일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못 쓰일 때, 가장 못 쓰일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극당할 때, 그죠? 그렇게 하다가 극 또는 충, 이제 이런 걸 얘기하죠. 그다음 이제 신약이면은 재물 손상을 입고, 그래 신약하면 신약할 때 쓰임이 좋은 거는 뭡니까? 인비죠, 인비. 인서가 지금 중국에는 인비는 신약하면서 쓰임이 좋다. 그러면 오히려 재물이 발복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지술충은 양토끼리 부딪히거나 진술은 양토끼리 부딪히니 지진이 일어난 것과 같다. 고독하고 질병이 생기며 토지 거래에 송사가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왕한 사주에서는 대운에서 길신이 들어오면 크게 발복하고 대보가 된다. 신왕하니까 가장 기본 조건은 신왕한 사주예요. 신강신왕은 준비된 사주, 제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운이 온다 하면 그 기운이 굉장히 발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행의 인묘현상. 인묘는 수는 신자진의 지장간의 개수와 함께, 신자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신자진은 개수, 입이 수의 끝이잖아요. 수의 끝이 자수를 신에서 시작해서
신에서 출발해서 자수에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진에서 입고되고, 그러나 이건 또 뭡니까? 수는 해놨잖아. 수는 신자전의 진토에서 지장간의 개수와 함께 임수는 묘로 들어가고, 아까 이 말입니다. 그 임묘 현상. 그래서 아까 입고 그 오행을 동시에 입고 임묘를 하니까 우리 표현상 그냥 임묘 뭐 입고 뭐 이래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명리학을 배우니까, 우리 명리학을 배우는 사람이니까 그걸 우리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임묘 입고라 하는지. 이게 이럴 수가 있거든요. 자, 만약에 비견과 급전에 동시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을 거예요. 만약에 신강자들에 의해서 비견 뭐 양인이라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 견급을 급제와 비견을 같이 쓸 때는 만약에 임수가 내가 음일간이다. 그죠? 내가 만약에 개수일간이다. 그럼 개수일간은 어떤 거예요? 신자전에 의해서 힘을 얻었다가 이때는 어떻습니까? 힘이 많이 약화되겠죠. 그러나 그 에너지는 있단 말입니다.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 주체니까. 그 나의 급제는 묘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 급제의 역할은 정지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내가 급제에 의해서 손해보던 것들이 그때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그 욕심도 좀 내가 내려놓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덕을 볼 때도 있다, 이거죠. 화는 인호술에 의해서 지장간의 정화와 함께, 이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묘고가 같이 이제 분별하지 않고 하는 게. 그래, 화는 인호술에 의해서, 그죠? 인호술에 의해서 정화는 오화의 정화는 왕성하게 쓰다가 창고로 마감이 되면, 창고 마감이 아니라 화의 결론을 짓는 겁니다. 화의 결론이 이때 난다는 거죠. 결론이 나고. 그러나 병화의 에너지는 완전히 묘로 들어가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금도 마찬가지죠. 금도 사유축 삼합에 의해서, 그죠? 음의 것들은 들어가고 음의 것들은 마무리, 그죠? 삼합이 생왕고 창고로 들어가는 이유는 생지 출발과 왕성하게 살다가 결론을 보는 거예요. 결론을 본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목도 해묘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운에서 형충이 되면 해당 오행의 천간의 글자가 임묘하고, 운에서 형충되면 12운성의 모짜리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해당 천간의 글자 육친을 임묘하려 한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지임묘 현상은 해자수는 진에서, 해자수는 진에서 라고 해놨는데, 임묘라고 해놨는데, 진에서 임묘, 지지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사오화는 술에서, 사오화는 술에서. 자, 조금 전에 제가 했는 얘기가 지지의 끝으로 볼 때 화의 오행이 이래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신유는 축에서, 삼합의 운동성의 고에서 묘고가 동시에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지의 글자들이 여기서 임묘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임묘라는 표현은, 묘라는 표현은 여기서 지지의 것들로 하고 있는데, 원래 12운성의 천간의 글자들의 기운을 지지 상황에서 잃는 겁니다. 12운성이란. 간목이 여기에서 기운이 절에 있다가, 갑에 절에 있다가 차츰 크기에 따라서 여기서 장생하고, 간목이 씨앗을 발하고 여기에서 점점 해묘미의 운동성으로 점점 목의 운동성은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운동성 기운의 크기를 이야기하는데, 지지의 것들과 12운성은 원래는 관계 분리입니다. 원래는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신유금은 축에서 인묘목은 미토에서,
여기 보면 우리 삼합의 운동성의 고지예요. 그래서 인묘 현상을 한다라는 것은 그죠, 양간은 인묘가 되고 이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아까 해묘미의 인목은 아까 인목은 고지를 보면 아까 간간에 천간의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묘미의 목은 고지가 여거든. 고지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 목의 천간의 것은 묘자리잖아요. 그렇게 인목은 아까 생지 인묘은 묘자리를 보려고 보면 인묘하려고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생지 인묘 현상은 그래 이 말이 이제 나오네. 그래 신자진의 신자진의 원래 신금은 천간으로 가면 뭡니까? 이 양금이잖아요. 양금. 그죠? 신자진은 여기 뭐 은금이죠. 은금. 신자는 진에서 보면은 입고를 하려고 하고 인묘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묘는 술에서 인묘하려고 하고 이건 인묘라는 얘기나.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표현이 조금 잘못됐네요. 산은 사유축은 축에서 그죠? 축에서 이거는 사유축은 축에서 인묘하려고 하고 사가 어디노? 사유축은 축에서 인묘되는 게 아니죠. 인묘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사유축은 사로서의 운동성은 유금의 시작이에요. 지는 현재는 내가 사에 있지만은 현재 내가 사화지만은 유금의 운동성, 유금의 뭔가를 하기 위한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인묘지가 아니죠. 그냥 그죠? 화의 고지. 얘는 뭡니까? 사화는 뭡니까? 병화잖아. 병화와는 관계가 없어요. 정화와 관계. 정화의 묘지거든 여기는. 정화의. 우리가 인묘를 분별해야 되는 게 이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면 지지의 글자들은 원래 묘는 해당하지 않는다. 고만 해당된다. 그런데 여기 이제 생지 인묘 현상은 이라고 해놨는데 생지 인묘 현상은 생지가 가지고 있는 그 천간의 글자는 근데 생지는 해는 해묘미에 의해서 그렇지 입고합니다. 라지. 이게 맞는 거죠. 입고합니다. 위에 생지, 이 프린터가 보면 생지 인묘 현상 해놔놓고 제일 밑에 해는 해묘미의 미에서 입고합니다. 그게 입묘 현상이 아니고 입고 현상을. 그죠? 그 위에는 지지 인묘 현상으로 되어 있죠. 그 위에 지지 인묘는 해수와 자수는 진에서 해수와 자수는 그래 해수는 요 자수는 자는 개수죠. 요 입꼬리 해수는 양수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지지 인묘 현상은 돼 있죠. 그거는 그 표현이 맞고 밑에 생지 인묘 현상은 입고란 얘기입니다. 이미 분별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빠를 것일 거예요. 근데 하나고 예를 들어 봤는데 밑에는 형충운에 다쳤을 때 해당 지장간이 스스로 인묘 현상이 일어납니다 해놨는데 그거 한번 볼게요. 갑이 축을 볼 때 남명에 갑이 축을 볼 때 해놨는데 미토운이 와서 충미충으로서 그렇지 형충으로서 축에서 충미충의 형충으로서 축토 속의 지장간 신금이 축토 속의 지장간 신금 남편에 해당돼요. 남편이 인묘되어 남편이 사망하였다고 한다라고 하는데 축에 의해서는 신금에 의해서 인묘든 이건 신금의 인묘는 진토예요. 진토. 이건 고지 고. 그죠? 여기서 인묘가 아니라 입고 현상인데 여기는 인묘라고 이래 되는데 자 다시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 해당 오행, 금오행. 이 이제 여기서 이제 관이랍니다. 맞죠? 관이 개고됨으로 직장과 지위 명예는 회복하는 것으로 두 가지 길흉 현상이 동시에 일어난다. 충이 되니까 개고. 그러면 뭐가 개고? 신금은 개고. 충에 의해서 태어나고 개고되고 이 말이죠. 개고되고 그다음에